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매할 때 검색창에는 딱 99,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결제하려고 보면 유류할증료나 세금이나 캐리어 이런 추가 비용이 전부 다 붙어서 2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겉으로 보이는 가격은 굉장히 달콤한데 실제로는 각종 추가 비용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숨겨진 비용처럼 최근에 나라에서 새 출발을 지원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건데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라에서 이걸 공짜로 지원해줄까? 어떤 대가가 있진 않은지 이 영상 하나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 파트너스 여바른 팀장입니다.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빚을 조정해주고 원리금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빚을 진 분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기에 어떤가요? 정말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지원 제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신청, 진행 상태 확인, Q&A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읽어야 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는 공식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보기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 관리, 부실 차주에게는 신용 페널티, 공공정보 등록 부과, 부실 우려 차주에는 별도 신용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나 기존 신용 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새출발 기금을 내가 받게 되는 순간 부실 차주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금융채무 불이행자 이력 정보는 등록됐다가 해제 후에도 5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라던가 신용카드 발급 이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즉 새출발 기금을 받게 되면 최소 7년 동안 금융거래가 막히게 되고 신용점수도 확 내려가게 됩니다. 개인 신용 관점에서는 사실상 신용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던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새출발 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하시던 분들은 이게 일반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실패를 해도 또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새출발 기금을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는 내가 추가 자금을 받고 싶더라도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출발 기금 받으면 신용점수가 350점, 400점 이렇게 떨어져요. 이 신용 상태로는 아무런 대출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자금도 마련 못하고 새 사업도 또 쉽게 잘 안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변수도 많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차근차근 잘 정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100% 내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10%는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미리 빼두시길 바랍니다. 세금 별도로 안 빼두면 나중에 정말 몇백만원, 몇천만원 세금 폭탄 맞게 돼 있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고 그걸 내지 못하면 또 미납, 체납,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점수도 또 안 좋아지고 기업 등급도 내려가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조달이나 추가로 은행에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출이나 정책자금은 생활비 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 소비를 줄이거나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잘 벌 때 이미 맞춰진 생활비에 전부 다 그 자금을 사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대출로 좀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갚지 못하면 정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금융활동이 막히게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정책자금은 사업적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나 투자 비용에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대출보다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 대표님은 고금리 대출을 받기 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미리 받아서 잘 활용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갑자기 내일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금융권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이금융권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업등급이 많이 내려갑니다. 이걸 올리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금이 정말 필요하면 무작정 이금융권을 받는 것보단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눈앞의 급함보다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출발기금은 표면적으로는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신용불이익이라는 큰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고 신청하는 것보단 내가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작은 습관 하나하나만 신경 써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I 파트너스 여바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